안녕하세요. 가족을 살린 나이팅게일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여러분은 가족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사랑, 배려, 신뢰 등 참 많은 것들이 있지만 저는 그중 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대화를 통해 다양한 마음과 감정을 서로 나누니까요.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대의 마음도 혹은 자기 자신의 마음도 확인할 수 없게 되기 참 쉽습니다. 그렇다고 대화만 중요한 것도 아니죠. 네, 말 또한 정말 중요합니다. 며칠 전 쉬는 날에 이금희 아나운서의 책을 보니 이런 문장이 있더라고요. 가까워지는데도 말이 큰 몫을 하지만 멀어지는데도 말이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참 공감되는 문장이라 여러분께도 알려드리고 싶어 가져왔습니다. 사람의 인성은 그 사람이 내뱉는 말에서 가장 쉽게 판단되곤 하죠. 저는 특히 병원에서 3교대로 일을 하는 간호사이기 때문에 참 여러 유형의 사람들을 만난답니다. 참 신기한 게 있다면 요즘에는 예쁘게 말해서 예쁨 받는 사람보다 뾰족하게 말해서 관심을 갈구하는 분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환자분들을 돌보고 보호자분들과 제일 많이 소통하는 간호사 입장에서 말과 대화의 중요성을 항상 느끼곤 했습니다. 하지만 제일 크게 와닿는 경험이 있었는데요. 이제 차례대로 들려드릴게요. 바쁜 일상 속 틈틈이 사연을 적어보았는데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대개로 유명한 고장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부모님은 대게집을 운영하셨는데 정갈하고 깔끔한 음식 솜씨로 관광객들은 물론 동네 사람들에게도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성실하게 일하시는 부모님 덕분에 저는 부족함 없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초등학생 시절부터 쭉 간호사가 꿈이었는데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로 대학을 갔고 막힘없이 간호사가 됐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3교대 근무가 참 힘들었어요. 매달 근무 시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생체 리듬이 깨져 생리불순이나 탈모가 생기기도 했고요. 특히 나이트 근무를 하면 다른 사람들이 이른 출근을 하는 시간에 퇴근을 하고 환한 햇살을 맞으며 잠에 들어야 하죠. 암막 커튼을 치고 기마개까지 끼고서 잠에 들려 노력해봤지만 몸은 잔뜩 피곤한데 정작 잠은 들지 않아 참 애를 먹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역시 적응의 동물이잖아요. 매년 다사다난한 병동 일을 하며 경력이 늘다 보니 저는 참 간호사 일이 천직이었어요. 핏줄이 얇아서 주사 바늘이 닿기만 해도 터지는 분들이 많은데 그럴 때마다 제일 많이 불리는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성실하신 부모님 영향 덕분인지 늘 다른 동기들보다 일찍 출근해서 고가 물품 카운트며 환자 파악 등 참 열심히 일했습니다. 병동에서 제 별명은 대나무숲 요정이었어요. 대나무숲이 어떤 곳인지 아시나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외쳤던 그곳이 바로 대나무숲이랍니다. 동료 간호사, 선후배, 환자, 보호자님들까지 저에게 고민이나 걱정을 터놓는 사람들이 참 많았거든요. 저는 타인의 감정에 공감을 참 잘하는 성격이라 상대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고 잘 공감해주곤 했거든요. 하지만 정작 제 자신을 되돌아보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은 참 미숙했습니다. 타인의 고민마저 제 고민인 양 함께 걱정해주는 마당에 스스로를 아낄 줄을 몰랐죠. 이런 속사정을 유일하게 알아주는 사람은 제 1년 위 선배 언니뿐이었습니다. 성미야, 너도 네 고민이나 걱정을 터놓을 사람이 필요한 거야. 너를 따뜻하게 보듬어 줄 사람. 이제 슬슬 너도 연애를 할 때가 되었다 이 말이지. 에이, 언니가 있는데 갑자기 무슨 연애를 해요. 우리처럼 스케줄대로 뒤죽박죽 일하는 사람들은 연애하기 더 어렵죠. 선배 언니는 간호사 스케줄을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된다고 자기 고등학교 후배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작년부터 종종 저와 성격이 딱 맞는 사람이 있다고
소개팅을 해보라며 이야기 꺼내곤 했었죠. 바쁜 일정 속에 연애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 생각되어 거절했었는데 언니는 자기를 믿고 딱 한 번만 만나보라고 성화였습니다. 결국 못 이기는 척 오픈할 소개팅을 나갔어요. 부끄럽지만 거기서 만난 사람이 바로 지금의 남편이랍니다. 남편은 참 매력적인 사람이었어요. 사실 잘생긴 외모가 아니라 살짝 실망했지만 사람은 겉모습보다 내면의 아름다움이 더 중요하잖아요. 중소기업에 다니는 그저 평범한 회사원인데 대화를 나눌수록 참 순수한 마인드와 상대를 배려하는 매너가 몸에 장착되어 있더라고요. 말에 재치가 넘쳐서 짧은 대화에도 저는 계속 웃기 바빴습니다. 원래는 한 번만 만나보려 했는데 남편에게 호감을 느껴 제가 먼저 애프터 신청도 했다니까요. 저희는 첫 만남 이후로 데이트를 즐기며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매달 스케줄이 바뀌니 연애를 할 때 그게 걸림돌이 될까 걱정을 했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고요. 남편은 워낙 영화 보기 광이어서 제가 바쁘게 일하는 시간에는 좋아하는 영화들을 다시 보거나 시부의 일을 돕기도 했어요. 또한 남편은 제가 걱정을 털어놓으면 조언을 해주는 저만의 든든한 키다리 아저씨였고 나이트 근무 때 잠도 포기하고 병원으로 달려와 동료들과 함께 먹을 야식을 선물해주고 가는 산타 할아버지 같았어요. 이렇게 저희는 2년 넘는 시간 동안 예쁘게 연애를 하다 결혼 준비를 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양가에 서로 잘하려고 참 노력했어요. 남편은 출장 핑계로 친정 부모님 가게에 깜짝 방문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엄마 반찬이 그리울 때가 많은데 남편이 서울로 올라갈 때 넉넉히 챙겨 와준 덕분에 늘 반찬 걱정이 없었죠. 저희 시부께서는 동네에서 제법 큰 마트를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근처에서 제일 큰 마트가 시부께서 하시는 곳이라 단골 손님들이 정말 많았어요. 저는 마트 직원분들과 드시라고 커피와 빵을 배달 보내곤 했습니다. 저희 병원 약국 약사님께 추천받은 영양제를 선물해 드리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런지 시부께서는 저를 참 예뻐해 주셨어요.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다. 이런 말이 정말 맞더라고요. 특히 상견례에서 며느리 사랑이 정말 돋보이셨답니다. 상견례 날 저는 양가 선물로 도라지 정과 예쁜 보자기에 포장된 과일 세트를 준비했어요. 그런데 시부께서 서울까지 멀리 와주신 것에 감사드린다고 마트 정육 코너에서 제일 좋은 한우 세트를 준비해 오셨지 뭐예요? 친정 아빠는 이럴 줄 알았으면 대게를 좀 가져올 걸 그랬다고 죄송스러워서 어떻게 하냐며 걱정하셨어요. 하지만 시부께서는 한정식집이 떠나갈 듯 호탕하게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돈, 이건 제가 꼭 감사 인사드리고 싶어서 성의 표시 드린 거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이렇게 예쁘고 착한 딸을 저희 부족한 큰애 짝으로 허락해 주시다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과찬이세요. 저희 딸도 부족한 게 참 많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제가 몇 번 만나봤는데 그때마다 얼마나 싹싹하고 잘 웃는지 무엇보다 아픈 환자를 살리는 간호사 아닙니까? 제가 다 뿌듯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얼마나 자랑하는지 몰라요. 시부께서는 계속해서 제 칭찬을 하셨어요. 우리 집에 시집 와준다니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아들한테는 너무 고맙고요. 라고 계속 말해주시는 덕분에 저희 부모님은 안심의 미소를 지으셨어요. 훈훈한 분위기에 저도 긴장을 풀고 양가 부모님 표정을 살피며 밥을 먹었어요. 뽀얗고 주름 하나 없는 시부모님들에 반해 바닷가 햇볕에 그을린 탓인지 대게 찜기 열에 익으신 건지 까맣고 주름이 자글자글 가득한 친정 부모님을 보니 마음이 속상했습니다. 좋은 화장품이라도 사드릴 걸, 아니면 상견례 앞두고 피부 마사지라도 받으시라고 미리 준비 좀 해드릴 걸, 참 후회가 되었죠.
더군다나 시모는 시부보다 11살이나 어리셔서 괜히 더 젊고 팽팽하게 보이셨습니다. 살짝 마음이 찡해져 있었는데 평소 같다면 그저 말없이 식사만 하실 친정엄마께서 갑자기 수줍게 웃으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돈어른, 말씀만으로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딸이 서울에서 힘들게 병원이라면서 걱정이 참 많았는데 이렇게 가까운 곳에 부모님이 두 분이나 더 생겼으니 참 든든하네요. 우리 예비 사이도 얼마나 다정한지 틈만 나면 전화해서 안부 묻고 지난 생일에는 글쎄 겨울잠바 커플로 사라고 50만 원이나 보내줬더라고요. 결혼도 하기 전인데 이런 사이가 어딨어요. 저도 너무 감사하네요. 그런데 순간 한참을 말이 없던 시모가 어이없다는 듯 콧방귀 소리를 내셨습니다. 한순간 얼어붙은 듯 모두가 아무 말이 없다가 시부가 한층 더 큰 목소리로 또다시 제 칭찬을 하셨어요. 분위기를 전환해 보시려고 나름 노력을 하셨는데 시모는 이번에 혀를 차셨습니다. 아니 여보 뭘 그렇게 오버를 해요. 요즘 간호사 합격 못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다고. 그리고 아직 식장 걸어 들어간 것도 아니고 며느리도 아닌데 너무 벌써부터 띄워주는 거 아니에요? 시모의 가시돋친 말에 저희는 모두 싸늘하게 얼어버렸고 시부는 불같이 화를 내셨어요. 가만히 있지 왜 생각 없이 말을 하냐고 말입니다. 그 순간 제 남동생은 사돈 어른께서 저희 누나를 너무 예뻐해 주셔서 질투하시는 거죠? 라며 너스레를 피웠습니다. 시모는 찝찝한 표정으로 그렇다고 얼버무렸고 남편과 제가 황급히 다른 대화를 꺼내 분위기를 전환했답니다. 혹시 여러분도 느끼셨나요? 저희 시모의 말이 얼마나 모난 곳이 많은지 말이죠. 상견례는 다시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마무리 지어져 갔지만 저는 시모 때문에 조금 찝찝했습니다. 사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남편에게는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시누이도 남편처럼 중소기업에 취직한 회사원인데 어떤 이유인진 몰라도 음식도 깨작깨작 거의 안 먹고 말 한마디 없었죠. 특히 시모가 무슨 말을 하려는 참이면 맥주를 벌컥벌컥 마시는 게 어딘가 마음이 불편해 보였습니다. 나중에 남편에게 시누이 이야기를 했더니 남편은 시누이가 워낙 어른들을 어려워하는 성격이라 그랬을 것이라고 했죠. 저도 깊게 생각하지 않으려 노력하며 그냥 넘어갔답니다. 상견례가 끝나고 남편과 저는 결혼 준비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역시 신혼집이었어요. 병원과 가까운 곳으로 집을 구할지 좀 더 외곽으로 빠져서 싼 곳을 구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부가 한 가지 제안을 해주셨어요. 너희가 집에 들어와서 우리랑 3년만 같이 살면 이 아파트 너희 줄게. 그때쯤이면 마트도 다른 사람한테 넘기고 나는 고향 내려가서 귀농할 생각이야. 도시에서 정신 하나 없이 여유 하나 없이 일하고 사는 거 너무 지쳤다. 둘 다 어떻게 생각해? 시부의 말은 정말 파격적인 제안이셨어요. 시부가 일생을 다 바쳐 마련하신 그 아파트는 자리도 정말 좋고 브랜드 아파트여서 거의 10억 정도나 다름없었습니다. 아버님, 아무리 그래도 평생을 열심히 일하셔서 마련한 곳인데 저희한테 주시다니요. 그래, 내 아파트 내가 아들 며느리한테 주는 게 뭐 어떠냐. 자식들한테 주는 게 제일 좋지. 그 순간 시모가 펄쩍 뛰시며 소리치셨어요. 여보, 아니 왜 나한테 상의 한마디 없이 그런 결정을 해요? 난 귀농하기 싫어. 시골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요? 그럼 당신은 혼자 서울에 남아서 살든가. 시부는 단호하게 말하시더니 쌩하고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가끔 이렇게 시부와 시모는 정말 부부 맞나 싶을 정도로 어색하거나 서로에게 무안할 만큼 쌀쌀맞은 사이셨어요. 저는 일단 자리를 옮겨 남편과 진지하게 상의를 했습니다. 이걸 어쩜 좋을지 말이죠. 그런데 남편이 저를 설득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어차피
집 구하는 것이 쉽지 않으니 감사한 마음으로 제안을 받아들이자고 말입니다. 시부가 정말 귀농에 대한 생각이 진지하게 있으셨는지 2년 전부터 고향 전라도에 내려가셔서 땅도 미리 봐두시고 농사에 관련된 공부도 정말 많이 하고 계셨죠. 저도 솔직히 정말 감사한 제안이라고 느껴졌어요. 병원으로 한 번에 가는 교통편도 있고 근처에 학교들이 많아서 아이를 낳고 키우기에도 더할 나위 없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 시댁의 대장인 시부께서 마인드도 건강하시고 저를 참 아껴주셨기 때문에 걱정이 없었죠. 아직 사이가 좁혀지지 않은 시모가 걱정이었지만 제가 열심히 노력하고 다가간다면 별 문제 없을 거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시부의 제안에 승낙해 시댁에서의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저는 그냥 몸만 들어가 살기엔 죄송스러워서 혼수로 가구들을 바꿔드리고 싶다고 시부께 말씀드렸죠. 하지만 시부는 정말 단호하게 싫다고 거절하셨어요. 시모께서는 내심 기대하시는 듯 했고 저는 눈치껏 애교를 부리며 시부를 설득했습니다. 결국 냉장고와 TV 그리고 저희 부부 침실에 필요한 가구들만 준비해서 들어갔네요. 저는 결혼까지 무사히 마쳤지만 사실 시누이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시누이는 혼자 작은 평수 아파트에서 따로 살고 있었지만 저희가 시댁에서 사는 게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으니까요. 제가 시누이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니 정말 쿨하게 자기는 아무 관심도 없으니 언니랑 오빠 편하게 사셨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그 집에서 살 수 있을지 걱정까지 해주면서 말입니다. 처음에는 시댁살이 하는 저를 걱정해 주는 건가 싶었는데 알고 보니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 있었지 뭐예요? 그 사실을 알게 된 날은 결혼 후 여느 때와 똑같은 일상을 보내던 중 일어났습니다. 저희 부부는 두 사람 다 쉬는 날이거나 각자 시간이 생기면 틈틈이 시부의 마트에 나갔어요. 시부의 마트는 취급하는 물건도 정말 다양해서 어느 곳이나 일거리가 넘쳤죠. 저는 주로 대의 근무가 3시에 끝나고 다음날 출근을 안 하는 오프일 경우 종종 마트에 갔습니다. 마트 직원분들 모두 며느님 또 오셨냐며 저를 참 대견하게 바라봐 주셨어요. 몇 번 해보지도 않았는데 야채 소분 포장 같은 걸 할 때면 어찌나 한 번에 척척 올리는지 신의 손이라며 칭찬도 들었네요. 시부는 절대 공짜로 넘어가는 분이 아니셨어요. 가족임에도 동계사는 참 철저하게 해주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 고생했다. 늘 고마워. 자, 이건 오늘 일당이다. 시부는 하루 일당을 20만 원이나 주셨어요. 그리고 항상 봉투에 우리 며느리라고 적어서 주셨고요. 이렇게 작은 제 성의에도 크게 베풀 줄 아시는 분이었죠. 저는 그 돈을 꼬박꼬박 저축했습니다. 시부께서 진짜 귀농하신다면 조금이라도 보태드리고 싶었거든요. 저뿐만이 아니라 남편도 퇴근 후 마트로 출근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일을 열심히 도와드렸고 시부께 받은 돈은 미래 2세를 위해 쓰겠다며 저축을 했습니다. 저희 참 알뜰살뜰한 부부죠. 저희가 열심히 마트 일을 도울 때마다 시부는 시모를 못마땅해 하셨어요. 시모는 마트에 왔다 갔다 필요한 물건만 가져가지 일을 도울 생각은 전혀 없으셨기 때문이었죠. 시부는 항상 저놈의 여편네, 아유 일이 이렇게 있어도 모두 남 일이네 하시면서 시모를 마음에 안 들어 하셨어요. 시부는 저에게는 한없이 잘해주셨지만 가끔 시모를 바라보는 눈빛을 보면 정말 냉랭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고민만 하다가 모처럼 주말 저녁에 시간이 생겼고 남편과 오붓하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포장마차 데이트를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날 시부모님에 대한 제 생각을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아버님 어머님 사이가 좀 너무 냉랭할 때가 있잖아. 처음에는 그저 두 분 나이 차이가 많이 나셔서 그런가 싶었는데 뭐랄까? 부부가 맞나 싶을 정도로 어색함이 흐르기도 하고 아버님이 뭔가 불만이 많아 보이신다고 해야 하나?
아, 아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말씀하신다고 하셔서 기다렸는데 당신도 느낄 정도면 내가 그냥 말하는 게 좋겠다. 여보, 미리 말 못해줘서 미안해. 사실 아빠가 7년 전에 재혼하셨어. 어? 재혼? 알고 보니 지금 제 곁에 계신 시모는 남편의 새어머니였던 거죠. 남편을 낳아주신 친어머님은 10여 년 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시부는 너무 큰 슬픔에 우울증도 걸리시고 참 외로워하셨다고 해요. 시간이 지나 보다 못한 남편이 직접 재혼 업체를 알아봤고 시부를 설득해 새로운 인연을 만드셨어요. 그때 만난 사람이 바로 시모였던 거죠. 시모는 흔히 말하는 현모양처 스타일처럼 굉장히 참하시고 애교가 많은 분이셨다고 합니다. 늘 마트일로 바쁜 시부를 대신해 반찬도 챙겨주고 지극정성이셨다고 해요. 당신에게 잘하는 걸 보니 자식들에게도 잘할 것이라 생각했고 좋은 마음이 오가다 결국 혼인신고를 하시며 재혼을 하신 거랍니다. 그런데 혼인신고를 하고 시모가 시부의 집에 들어와 살게 되면서 마치 본색이 드러나듯 점점 행동이 변하셨다고 하네요. 사실 시모가 가져온 반찬들은 본인이 만드신 게 아니고 반찬 가게 음식이었답니다. 어느 날 시모가 아무렇게나 베란다 구석에 버린 봉지들을 남편이 발견하게 되면서 알게 되었다고 해요. 음식 솜씨가 없으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시모는 시간이 지나자 그마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집안일 할 생각이 전혀 없으셨고 오히려 시부에게 가정부를 고용해 달라고 하셨다고 하네요. 그 당시 시부께서는 마트를 확장하는 시기라 바쁘기도 하셨고 워낙 시모 말이면 다 들어주시던 분이라 정말로 가정부 아주머니를 고용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모는 가정부 아주머니들과 자주 말다툼을 크게 하셨고 결국 시댁은 아주머니들 사이에서 기피 대상 1호집으로 찍혔다고 해요.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앞서 말한 따로 사는 시누이 기억하시죠? 시모와 시누이의 갈등이 정말 어마어마했다는 게 아니겠어요? 예, 밥 좀 차려봐라. 배고프다. 아니 잠깐만. 너 입술색이 그게 뭐야? 누렇게 뜬 메주색 같다. 너 왜 이리 촌스러운 화장을 하니? 그런 화장하면 어느 남자가 좋다고 하겠어? 그리고 세탁기 좀 돌려. 수건이 하나도 없다. 시모는 시누이에게 말끝마다 명령조로 이야기하고 본인도 안 하는 살림을 은근 강요했다고 해요. 물론 시모를 도와 집안일 정도 할 수 있죠. 하지만 문제는 시모의 말투였습니다. 건너듣기만 했는데도 제가 다 기분이 나빠지더라고요. 시누이는 시부 생각을 해서 꾹 참았지만 결국 넘어서는 안 될 선까지 넘으셨습니다. 시누이는 말수가 적고 참 얌전한 성격인데요. 유일한 낙이 열심히 월급을 저축해서 브랜드 가방을 사는 것이었죠. 그중 가장 아끼는 명품 가방과 구두가 있었는데 그걸 시모가 몰래 사용한 거였어요. 몰래 다른 사람 물건에 손을 댔으면 티라도 내지 말던가 어디를 돌아다녔는지 구두굽 주변에는 진흙이 잔뜩 묻어있고 몸통과 이어진 손잡이 부분은 실밥이 살짝 뜯겨 있었다고 해요. 휴, 시누이는 정말 대폭발을 했죠. 아줌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왜 남의 물건에 손을 대고 그래요? 뭐? 얘, 내가 남이냐? 네 엄마지. 엄마가 딸 물건 좀 만지고 써볼 수도 있지. 왜 이리 퍽퍽하게 굴어? 남이 보면 네가 내 엄마인 줄 알겠다. 잔소리 좀 그만해. 시부와 남편이 돌아왔을 때는 둘이서 얼마나 난리를 친 건지 거실은 난장판에 시누이는 씩씩거리고 있고 시모는 울고 있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시모가 동네 아줌마들이랑 고스톱 치는 멤버가 있는데 거기에 자랑하고 싶어서 들고 갔다는 게 아니겠어요? 이 사건이 일어난 뒤에도 시모가 화장품들을 사서 시누이 화장대를 마음대로 바꿔놓거나 시누이 원피스나 신발을 신고 나가는 일이 생겼고 그때마다 시모는 네 아빠가 안 사주니까 딸 물건이라도 써야지. 어머, 네가 아빠 보고 한번 말해볼래?
엄마 좀 사주라고 애교 피면서 네가 한번 말해봐. 신우이는 시모에게 질릴 대로 질려서 결국 독립을 선언했고 그렇게 집을 나가게 된 거였어요. 크고 작은 충돌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시부가 나서서 신우이가 홀로 지낼 작은 아파트를 마련해 주셨다고 하네요. 상견례장에서 왜 신우이가 불편해 보였는지 이해가 가더군요. 남편도 시모에게 불만이 있었지만 본인이 나서서 알아봤던 재혼이니 최대한 충돌하지 않게 외면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시모에게 아무런 터치를 안 하니까 싸움이 일어날 일이 없었죠. 남편은 아직까지도 새어머니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엄마라는 호칭이 마음에서 나오지 않는다며 말이죠. 시부께서도 살림이나 마트일도 돕지 않고 그저 사람들 만나서 놀고 밥 사 먹고 돈만 쓰는 시모가 점점 안 좋게 보이셨나 봐요. 그런데 저희 시모 정말 양파 같은 여자더군요. 까도 까도 계속 문제가 있으셨어요. 남편에게는 여동생 말고도 의붓 형제 2명이 더 있었는데요. 네, 시모가 낳으신 아드님들 말입니다. 시모의 큰아드님이 속도 위반으로 급하게 결혼을 해야 했는데 시모가 시부 몰래 혼수를 도와준 것이죠. 물론 시모의 자식들 또한 시부에게 새로운 아들들이기 때문에 도와줄 수 있죠. 저희 시부가 그런 걸 계산적으로 따질 분이 아니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부께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무자비하게 카드를 긁어버리신 거죠. 그것도 한도가 얼마인지 자세히 몰라 시모가 늘 가지고 다니시는 시부 카드 말고도 여분의 카드를 한 개 더, 그것도 시부의 지갑에서 몰래 챙기셨더랍니다. 더군다나 혼수를 그렇게 도와줬는데도 시부께서는 감사 인사 하나 듣지 못하셨다고 하네요. 그 뒤로 시부께서 시모에게 완전 질려버리셨고 점점 사이가 소원해지기 시작하셨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 저희 부부에게 아파트를 주시겠다고 하신 시부의 마음속에 남편을 향한 미안함도 있으신 게 아닐까 싶더라고요. 남편에게 지난 과거 일들을 들은 이후로 솔직히 시모가 불편해진 건 사실이었어요. 사실 저와 시모도 그전부터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시모는 살림을 하나도 안 하시는 입장에서 며느리라는 존재가 반갑기도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집에서 살림을 하는 가정주부는 아니잖아요. 저도 교대 근무로 인해 피곤함이 심할 때면 살림을 온전히 혼자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많이 도와주어서 큰 문제 없이 해내곤 했어요. 마트 일을 도와드리면서 장을 봐놨다가 일찍 먼저 집으로 들어와 반찬과 국을 미리 넉넉하게 만들어뒀습니다. 밤샘 일을 하고 아침에 돌아오면 세탁기부터 돌리고 샤워를 했죠. 청소기는 남편이 자주 담당해 주었고 저 또한 오프 스케줄 때마다 집안 대청소를 했습니다. 이 정도면 훌륭하지 않나요? 그런데 시모는 그 특유의 가시 박힌 뾰족한 말로 제 마음을 후벼 팠습니다. 너, 네가 끓인 찌개 좀 다시 먹어봐라. 차라리 대기업 찌개라도 사오던지. 너무 짠 거 아니냐? 이게 사람 음식이라고 먹겠어? 찌개불 올려두고 잠깐 화장실 다녀온다는 게 금방 끓어가지고 그랬나 봐요. 음식하다가 화장실에 다녀왔다고 청결 신경 쓰는 거 맞느냐고 수화 붙이시더라고요. 온전한 음식 하나 만들지 않으시면서 제가 열심히 만드는 요리에는 왜 이리 잔소리를 하시는지.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과 좀 토끼 모양으로 깎아봐라. 물 아까우니 흰 빨래도 그냥 검은 빨래 돌릴 때 같이 돌려라. 샴푸 다 써가는데 미리 안 사다 놓을 거냐. 정말 이런 잔소리 폭격기는 세상에 없을 것 같더라고요. 며느리 잘못 들어왔다 소리를 입에 달고 사셨습니다. 이렇게 살림에 관심도 많으신 분이 왜 아무것도 안 하고 매일 나가서 놀러만 다니시는지, 저는 시모와 가깝게 지내고 싶어도 늘 불편함이 마음 한구석에 단단히 자리 잡아 힘들더라고요. 3년간은 계속 얼굴 보고 지내야 할 사이이기 때문에 좋게 생각하려 애쓰면서 참아왔죠. 하지만 저도 사람이라 결국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밤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 30분까지 나이트 근무를 한 날이었어요. 그날따라 병실 라운딩을 할 때 상태가 좋지 않은 환자분들이 유독 많아 신경이 예민했고 전산 처리 업무도 많고 오류 또한 많이 있어서 정말 힘들었거든요. 아침에 퇴근을 하고 늘 그랬듯 세탁기를 돌리려고 했는데 신경을 많이 써서 그런지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딱 3시간만 자고 일어나서 점심 먹기 전에 세탁기를 돌리자 계획했죠. 방에 들어가 암막 커튼을 치고 누웠는데 시모가 방문을 확 여셨습니다. 예, 너 병원에서 영양제나 비타민 같은 거 있잖아. 마늘 주사 그런 거. 너희 병원에 없니? 있으면 그거 좀 가져와. 우리 모임 멤버들 집에서 좀 맞춰줘. 네? 어머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못 해줘? 간호사 며느리 이럴 때나 써먹어야 할 거 아니야. 우리 멤버 숙희 언니는 며느리가 화장품 회사 다닌다고 샘플들을 얼마나 챙겨준 줄 알아? 나도 이참에 생색 좀 내보자. 제가 아무 대꾸도 못하고 잠에 취해서 누워있는데 시모는 장난치는 어린아이 마냥 제 옆구리를 간지럼 태우며 말하셨어요. 배고픈데 아침 안 먹고 그냥 잘 거냐고 말입니다. 대기업 식품이든 뭐든 알아서 좀 드세요. 왜 늘 저만 살림해요? 제가 식모예요? 어머님도 이 집의 구성원이시면 저랑 같이 도와서 좀 하실 수도 있잖아요. 제가 아무리 여기 며느리라지만 저 너무 힘들어요. 끼니 정도는 알아서 해결하시고 이따 세탁기 좀 돌려주세요. 야, 너 나이가 몇 살이야? 내가 너보다 나이를 얼마나 더 먹었는데 지금 나보고 살림을 하라고 잔소리를 해? 그깟 살림 못하겠으면 네 돈으로 가정부라도 고용해서 쓰든지. 싫어요. 어머님 계시는데 왜 제 돈을 써요? 시모는 씩씩거리시며 집을 나가셨고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외면한 채 잠에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쌓여있던 감정을 내뱉어 본 건데 솔직히 좀 후련하더라고요. 점심시간에 눈을 떠 부랴부랴 차돌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거의 다 완성이 돼갈 무렵 시모가 집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제 앞에 다가와 황당한 요구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저에게 매달 150만 원 월세를 내라고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예, 따지고 보면 지금 너희 부부가 우리 부부 집에 얹혀 사는 거 아니냐. 솔직히 네가 예쁘게 말 잘 들으면 그냥 너한테 매달 용돈이나 받아가며 봐주려고 했다. 근데 공과사는 구별해야겠어. 이 정도 집에서 살려면 매달 150 정도 내야지. 그 대신 네 시아버지한테 말하지 마. 안 그러면 이 집에서 완전 아웃이야. 여러분, 150이면 적은 돈도 아니고 제 월급의 절반 정도를 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정말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제 월급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는 못 드린다며 정중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시모는 얘 너만 벌어? 네 남편도 벌잖아. 싫으면 나가든지 라고 말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남편이 본인에게 아직도 엄마 소리도 안 하고 늘 새어머니 거리는 거 정말 기분 나쁘다고 화를 내셨습니다. 남편을 잘 구슬려서 월세 내라고 그런 것도 다 여자의 능력이라고 말하시는데 와, 정말 이건 아니라고 생각했죠. 시모는 저한테 받은 월세를 잘 모아서 나중에 제가 아기를 낳으면 좋은 선물을 주겠다며 너스레를 피우셨습니다. 가족끼리 무슨 월세를 내냐고 화를 내니까 월세가 싫은 거면 시모 용돈이라고 생각하라고 하시네요. 이 지긋지긋한 철없는 시모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스러웠습니다. 그래도 조금만 참아야 할지 같이 맞서 싸워 복수를 해야 할지 말이죠. 시모는 며칠 내내 은근히 저를 압박했습니다. 남편에게 말하고 해결을 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저는 결국 솔로몬을 찾아갔어요. 바로 저희 시부 말입니다. 저는 애교를 부리며 데이트 신청을 했네요. 아버님, 오늘 마트 끝나고 저랑 포장마차에서 소주 한 잔 딱 어떠세요?
어젯밤 근무하더니 내일 쉬는 날이구나. 아이고, 우리 며느리 좋다. 내가 오늘 약속 있지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며느리가 먹자고 하니까 당장 가야지. 저는 남편에게 마트 마감을 부탁하고 시부와 함께 포장마차로 향했어요. 시부는 데이트 신청해줘서 고맙다며 먹고 싶은 거 마음껏 시키라고 하셨죠. 그래서 잔치국수며 닭발, 오돌뼈 정말 푸짐하게 시켰답니다. 소주 한 잔을 시부께 따라드리니 무슨 일인지 빨리 말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막상 시부의 인자한 웃음을 보니 마음이 약해져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부는 알코올이 덜 들어가서 말 못하냐고 그럼 우리 조금만 더 취해보자 말하시며 저를 웃음 짓게 만들어주셨어요. 홀짝거리며 술을 마시니 그동안 쌓여있던 서름이 몰려오는 듯 했습니다. 시부는 얼굴에 그늘 생긴 거 다 보이니까 솔직하게 말해봐 라고 말하셨어요. 제가 괜히 아버님 어머님 사이를 이간질 시키는 것 같아서 말하고 싶지 않았는데 저 집 나갈까 봐요. 저 이렇게는 못 살겠어요. 시부는 깜짝 놀라시며 왜 그러냐고 물으셨고 저는 시모가 요구한 150만 원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150씩 내야 한다면 지금이라도 합가 생각 다시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하면서요. 시부는 정말 화가 나 보이셨습니다. 제가 괜히 말을 전해서 나쁜 년이 된 느낌이기도 하지만 남편에게 말하면 정말 어머님과 사이를 끝내버릴 것 같았다고 말했네요. 이런 와중에도 그런 생각을 해줘서 오히려 고맙고 미안하다고 시부가 오히려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진작 본인이 바로 잡았어야 할 문제인데 이렇게 외면만 하다가 일이 커진 것 같다며 자책하시기도 하셨고요. 시부는 무언가 골똘히 생각하셨죠. 그날 밤 집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갔더니 남편은 방에서 홀로 영화를 보고 있었고 시모는 거실에서 드라마를 보시며 발톱에 매니큐어를 칠하고 계셨죠. 시부는 150만 원 월세 이야기가 사실이냐며 호통치셨습니다. 시모는 저를 곁눈질하며 이렇게 말하셨어요. 아니, 당신 생각을 해봐요. 이 정도 집에서 살려고 하면 대출이며 뭐며 그 정도는 써야 하지. 나도 받을 생각은 없었는데 성미재가 나한테 너무 시모 대접도 안 해주고 날 무시하니까 살림하라고 막 구박하고 다른 사람 빨래는 다 챙겨서 돌리면서 내 옷들은 세탁도 안 해주잖아. 내가 명색이 시어머니인데 이 정도 말도 못해? 우리 멤버 언니들이 다 그 정도 기강은 잡으라고 했어요. 기강은 무슨, 당신이 뭐 나처럼 해병대야? 당신이 종부리듯 하대하니 그렇지. 옷도 맨날 장롱 속에 허물마냥 벗어놓으니 알 수가 있나. 아니 뭐 그리고 월세? 그걸 왜 당신이 받아? 이 집 4명이야. 근데 당신이 왜 나서서 그런 소리를 해? 시모는 혼인신고 되어 있으니 부부로서 엄연히 본인 집이기도 하다며 소리치셨어요. 시부의 재산 반절 정도는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며 말입니다. 시부는 어이없다는 듯 웃으시며 반박하셨죠. 이 집에 살면서 정말 제대로 살림한 적은 있냐고 말하셨어요. 그러면서 새로운 사실도 듣게 되었습니다. 시모가 사용하시는 시부카드가 많으면 매달 200이 넘는다고 하셨죠. 살림도 안 하고 돈도 벌지 않으면서 오로지 본인 개인이 사용하시는 돈만 200이라뇨. 시부는 계속해서 시모에게 마틸 한 번 안 도와주고 살림도 안 하고 이제는 하다하다 자식들 협박하고 잘 지내지도 않는다며 혼을 내셨습니다. 얘들이 날 싫어하고 불편해하잖아. 나도 잘 지내고 싶은데 안 받아주는 걸 어쩌라고요. 시모는 아이처럼 엉엉 울기 시작하셨어요. 하지만 시부는 단호하게 말하셨습니다. 당신이 어른답게 예쁘게 행동했어 봐. 애들이 불편해하나. 새엄마라도 엄마잖아. 당신이 노력한 대로 자식들도 알아줄 거야. 여보, 나도 자식들 말고 당신 편 들어주고 싶어. 근데 이렇게 미운 집만 골라서 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래? 빨리 며느리한테 사과해.
얘 성미야, 미안하다. 끝! 시모는 모든 상황을 끝내고 싶으셨던 건지 큰 소리로 끝이라고 외치셨어요. 순간 모두 다 웃음을 꾹 참았습니다. 시부는 무서운 얼굴로 지금 장난하냐고 똑바로 사과하라고 말하셨죠. 시모는 다시 한번 저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셨어요. 다 좋았는데 마지막에 월세 150은 내가 생각해도 너무했고 그 대신 용돈 50씩이라고 말을 흐리셨습니다. 시부는 본인 이마를 탁 때리며 용돈 소리가 지금 나오냐?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 나가서 놀이터라도 10바퀴 뛰고 오라며 정말로 시모를 밖으로 쫓아내셨어요. 지금 여러분이 듣기에 조금 웃긴 상황일 수도 있지만 그때 그 현장에 있던 저는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질까봐 가슴이 조마조마했답니다. 시모께서는 1시간 만에 집으로 조심스럽게 까치발을 들고 들어오셨어요. 남편과 시부께서는 바람을 쐬러 나가셨고 저는 거실에서 담요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으니 딱 마주쳤죠. 밖에 바람이 쌀쌀했는지 시모 양볼과 코, 귓바퀴 모두 빨갛게 얼어있는데 참 철없는 우리 시모를 어쩜 좋을지 가지고 있던 담요를 둘러드렸더니 시모는 눈물을 뚝뚝 흘리시며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셨습니다. 어머님, 저희 소주나 한 잔 할까요? 저는 족발을 시켜 시모와 소주 한 잔 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시모 곁에 앉아서 그동안의 인생 이야기를 들었죠. 왜 이런 시간을 진작 갖지 못했나 싶을 정도로 저희는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시모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 안타깝더라고요. 시모의 두 아들분들은 본인을 ATM 기계라고 생각하신답니다. 평소에도 얼마나 무시를 하는지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보고 싶다고 연락해도 무시하거나 만나주지 않았고 그저 본인들이 돈이 필요할 때만 연락을 했다고 해요. 그래도 자기가 돈이 있어야 그나마 자식들을 만나고 연락할 수 있다는 생각에 철없이 시부의 돈을 그렇게 생각 없이 쓰고 다니셨다고 합니다. 이 서름을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은데 시부는 돈 벌기에 바빠 신경도 안 써주고 남편과 시누이도 자기를 불편해하니까 마음이 괜히 삐뚤어져 버린 것 같다고 후회하셨어요. 무엇보다 아들만 있던 자신에게 딸이 생겼으니 잘 지내보고 싶었는데 딸이 있는 주변 지인들이 하는 대로 서슴없이 행동했다가 사이가 너무 틀어져 버린 것 같다고 아쉬워하셨습니다. 또한 시모는 본인이 경제적 일과 집안 살림을 하나도 안 해서 정말 나쁜 년처럼 보이겠지만 본인 나름 우울증과 무기력증으로 힘이 들었다고 토로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어머님이 정말 혼자 힘드셨던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행동들이 쉽게 용서받으실 수는 없어요. 라고 말했죠. 시모는 고개를 연신 끄덕이시면서 제 말이 모두 맞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나 정말 얼마나 외로웠는지 아니? 하고 엉엉 우시더라고요. 하나뿐인 며느리와 친해지고 싶었는데 저 또한 다른 가족들처럼 자신에게 불편함을 내비치는 것 같아서 고민이었고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니 따끔하게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고 조언 아닌 조언을 듣고 오셨던 거죠. 저는 시모 손을 붙잡고 죄송하다 사과드렸고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시고 잘못에 대해 제대로 사과할 줄 아시는 것부터 이미 절반은 성공한 거라고 말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을 해드렸습니다. 어머님, 저도 그래요. 어떻게 보면 이 집에서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하나의 가족으로 잘 살고 있잖아요. 제 남편에게 아직까지는 새어머니시지만 이제 그 부분은 그만 연연하시고 진짜 이 가족의 구성원이 되려고 노력해 보세요. 저한테는 그냥 어머니인걸요? 그리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잘 아시잖아요. 어머님이 삐뚤게 나가시면 그 누구도 똑같이 삐뚤어지게 돼요. 어느 순간 남편과 시부 모두 집에 들어오셔서 식탁에 자리를 잡고 앉아 계셨죠. 남편은 쭈뼛거리다
시모께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저 아빠랑 잘 지내시면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한 지난 날을 반성한다고 말이에요. 저는 시부께 숟가락을 마이크처럼 넘겨드리며 아버님도 반성의 고백 한마디 하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나도 당신이 외로웠을 거 생각하니 정말 마음이 아파. 미안해. 당신이랑 귀농해서 편하게 살 생각으로 돈만 벌며 살았네. 근데 아무리 힘들고 외로워도 그걸 카드로 풀면 어떻게 하나? 내가 마트 나와서 계산대라도 앉아 있으라고 했잖아. 그럼 당신 월급도 주고 언제까지 나만 고생하면서 당신 카드값 막아야겠어? 알겠어요. 예전에 마트 몇 번 갔더니만 직원들 몇 명이 불편하게 시모까지 왔다 갔다 거리냐고 험담하는 걸 들어서 서로 불편하니까 안 갔지 뭐. 나도 이제 진짜 달라질게요. 그날 시모께서 정말 많이 우셨어요. 저도 까칠하게 굴었던 거 사과드리고 이제 정말 하나씩 노력해보자고 제가 많이 도와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음 날 일어났더니 글쎄 시모께서 된장찌개를 끓이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보며 해 어느 방향에서 떴냐며 농담을 했어요. 시모는 민망한 듯 웃으시더니 유튜브 보면서 만능 육수로 만들어 끓였다고 간 좀 봐달라고 하셨죠. 저는 완전 맛있다고 요리의 숨은 고수께서 왜 지금까지 숨어 사셨냐고 기분 좋게 칭찬해 드렸네요. 시모도 깔깔 웃으시며 참 기뻐하셨어요. 그 이후로 시모와 함께 살림을 나눠서 했답니다. 마음 회복을 위해 저희 병원에서 상담도 받으시고 고스톱 대신 유튜브로 요리 만드는 레시피나 텃밭 키우기 영상을 보시는 건강한 취미 생활도 시작하셨죠. 그렇게 3년의 시간이 흐르고 시부께서는 정말 마트를 파시고 귀농을 떠나셨답니다. 저는 계획대로 그동안 마트 일하고 받은 용돈과 모아둔 돈을 합쳐 안마의자를 선물해 드렸어요. 저는 아직도 귀농길을 떠나시는 시모의 얼굴을 잊을 수가 없네요. 잔뜩 울상이 되셔서는 평생 자동차 소리, 사람들 소리 듣고 살았던 내가 이제는 귀뚜라미 소리, 닭 우는 소리 듣고 살아야 하냐며 한탄하셨죠. 그때 저희 시부께서 뭐라고 말하셨는지 아시나요? 그렇게 서울이 좋으면 그냥 여기 남던가. 이제 여기 아들 며느리 집이니까 월 150씩 월세 내면서 살겠다고 부탁 한번 해보든지. 시부의 재치 있는 말씀에 모두 한바탕 웃었네요. 저는 시모의 손을 잡고 맛있는 고기 사갈 테니 그때까지 상추 크게 키워 놓으시라고 응원했습니다. 사연 보내기 얼마 전 전라도 시골 마을에 다녀왔는데 시모께서 화려한 꽃무늬의 몸빼바지 입으시고 열심히 배추를 신문지에 싸고 계시더라고요. 잘 보관해 두었다가 봄까지 드신다는데 우리 시어머니 언제 이렇게 살림꾼이 되셨는지 참 귀여우시죠? 저희 솔로몬 시부 덕분에 분위기를 너무 심각하게 이끌어 나가지 않고 적당한 선에서 잘 해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와 남편은 이제 시모와 정말 많이 가까워졌습니다. 시누이 또한 저희와 함께 종종 시골에 내려오면서 관계 회복을 위해 많이 노력 중이고요. 시모께서 키우신 채소에 삼겹살을 구워 먹는데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성미야, 네가 그날 나랑 차분하게 대화해주고 내 숨겨왔던 말들을 다 들어줘서 이렇게 잘 풀린 것 같아. 나 여기 내려와서 지금 엄청 행복해. 동네 분들도 너무 좋고 너희 시아버지랑 서로에게 의지하고 여자로서 엄마로서 사랑받는 느낌 들고 하나도 안 외로워. 나 너무 시골 체질인가 봐. 너도 내려올래? 귀여운 시모의 말씀에 괜시리 가슴이 찡했네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하죠. 하지만 이렇게 이해하고 보듬어 주니 저희 시모처럼 고쳐지고 변화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내가 바뀌고자 하는 의지가 정말 중요하겠죠. 여러분, 상대방과 같은 입장, 같은 시선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하면 정말로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말 안 하면 귀신도 모른다라는 말처럼 마음속에만 담아두지 마세요. 반드시 말로 표현하세요. 서로 대화를 해야 저희처럼 행복한 결말이 온답니다. 사연투브 구독자님들 모두 가족분들과 행복한 나날을 보내시길 바라며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